내 이름은 히로시. 청춘이 넘치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수능으로 바빠질 텐데 같은 반 여자애랑 데이트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독한 나에게 더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히로시, 너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뭐? 무슨 말이야? 그 자식 유흥주점 마담한테 선물을 보내더라고. 참나 믿을 수가 없다니까. 썩은 고구마같이 생긴 대머리가. 엄마, 아빠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혼은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할게.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학비의 부담이 커졌어. 내 입학금을 써버린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검색해봤는데 성적이 좋으면 첫 등록금도 공짜라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럼 힘낼게. 잠깐, 너 제대로 공부는 하고 있니? 그건 나름대로. 웃을 때가 아니야. 이번 기말고사에서 20등은 하도록 해. 그렇게 못하면 진학은 없는 걸로 하자. 에? 잠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20등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무리야. 오히려 밑에서 20등이라고. 뭐? 부모의 고생도 모르고 꾸물꾸물거리지 마. 너 오늘부터 매일 공부하도록 해. 엄마 좀 봐줘. 나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여자친구도 갖고 싶지, 데이트도 하고 싶지, 청춘을 즐기고 싶지. 그리고 여자친구도 갖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싶단 말이야. 머릿속에 온통 그것뿐이잖아. 그럼 묻겠는데 히로시, 그렇게 여자친구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는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니? 인기가 많아지는 노력이라고 해도 조금은 머리를 쓰라고, 이 돌머리야. 알았니? 엄마가 특별히 알려줄게. 공부 잘하면 여자친구가 생기지. 최고의 필승법을 말이야. 가르쳐주세요. 엄청 간단한 거야. 반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애한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어떻게 해? 눈을 뜨라고. 우리는 지금 가정붕괴 직전이란 말이야. 여기서 네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야? 마음을 내비치면 안 된다. 그 아이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너를 좋아하게 될 거니까. 그게 잘 될까?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하라고. 네. 그렇게 나는 반의 우등생인 하나야마 세리카의 제자로 들어가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카는 보통 방법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여자애였습니다. 세리카, 부탁할게.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줘. 뭐가 알고 싶은데? 전부? 꺼져. 너랑은 이야기가 안 통하네. 아니, 무슨 선인이냐? 부탁해. 다음 기말고사에 학년 20등 안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르지, 나는. 공부하면 되잖아. 네가 아니면 안 돼. 절대로 공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 생활이 앞으로 1년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솔직히 공부 같은 건 고되기만 하다고. 그걸 좋은 기억으로 바꾸자고. 답답해 죽겠네. 좀 가줄래? 포기 못해. 무리, 이 이상은 말 걸지 마.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공부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나도 세리카를 위해서 뭔가를 할게. 가르쳐줘. 뭐든 할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쪽 보지 마.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있지 마.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내 물건은 절대로 만지지 마. 세리카가 손수건을 떨어뜨려도 죽지 마, 절대로. 조금만 만져도 용서 안 할 거니까. 뭐라는 거야? 알았어. 간단하기만 한데 뭐. 그게 조건이지? 아니, 조건이라기보다는 내가 심한 결벽증이라서 사람하고 접촉하는 게 싫어. 그거라도 좋아. 공부 좀 가르쳐줘. 그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면 적어도 본인이 뭐가 모르겠는지는 자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를 제자로 들인 적은 없어. 그렇습니다. 세리카는 심각한 인간 협오증이 있습니다. 절세미녀의 성적은 우수하고 하나의 결점조차도 보이지 않는 여자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두꺼운 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 친구들도 또한 복잡한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 있습니다. 쟤 좀 기분 나쁘지 않냐? 항상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하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알 수 있어. 세리카, 당신의 마음속 구멍은 꼭 제가 채우겠습니다. 야구치! 뭐야? 너는 연적인가? 세리카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거야. 뭐라고? 둘 다 거기까지 해.
확실히 얼굴은 인기 많을 법한데 사귀면 절대로 좋은 건 없을걸? 솔직히 성격 안 좋아 보이는걸? 그래. 게다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달까? 아마 뱃속은 시커멀 거야. 그럴까?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속고 있는 거지 그거는. 세리카! 이런, 들었나? 오늘은 긴급하게 HR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2학년 전체적으로 청소를 빠지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므로 특히 화장실이 엄청나게 더럽다고 합니다. 학교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선생님, 그 이야기는 이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이렇게 몇 번이나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협동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했으면. 선생님! 뭐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래. 뭐 세리카라면 맡겨도 안심이기는 하지만 혹시 화장실 청소를 해줄 다른 사람은 없니? 그럼 제가! 거절할게. 어설프게 도움받으면 더 걸리적거리니까. 세리카! 거기서 멈춰.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소리 지를 거야? 아니, 내가 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있잖아, 다른 녀석이 농땡이 피운 걸 세리카가 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은 손들지 않았잖아. 설마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내가 도와줄게.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뭔가 공부를 가르쳐줘. 할 거면 너 혼자 하도록 해. 어쨌든 나는 상관하지 마. 세리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리카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청춘도 공부도 어느 쪽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리카, 왜 당신은 세리카인 거지? 나는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이 닿았다고 생각하면 나비처럼 날아가고 말아. 역시 보면 볼수록 귀엽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썼던 방식을 기입해서 뭔가 교실에서 냄새 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교실에서 냄새나는 건가? 뭔가 아까부터 생선 썩은 내가 나는데. 뭐야? 누구야? 생선 들고 온 놈은? 교실 안에 생선이 썩은 듯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치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냄새는 조금씩 강하게 나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세리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세리카는 어딘가 겸연쩍게 주위의 시선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거 혹시... 어라? 잠깐! 이거 하나야한테서 나는 거 아닌가? 뭐야 저애? 수조에서 헤엄이라도 치고 온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 냄새의 발생지는 세리카와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며 도박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야. 뭐? 아니, 어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생선 대가리를 손질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온몸이 썩은 내가 나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샤워도 안 한 채 자버렸지 뭐예요. 다시 생각하니 토할 것 같네. 뭐란 거야? 어떻게 좀 해라. 죄송합니다. 잠시 운동장에서 몸 좀 씻고 올게요. 그렇지. 이 냄새를 맡으면 속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조금 속이 안 좋아졌다던가 그런 사람이 있거나 하냐? 그렇게 하니 세리카가 돌돌 떨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안 돼! 세리카, 잠깐 양호실로 가자. 지금 토할 것 같아? 큰일이네. 선생님, 저와 세리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 후 우선 나는 말을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머리에 물을 끼얹고는 교실에 돌아왔습니다. 세리카는 혼란을 틈타서 그대로 조퇴한 모양입니다. 어이 히로시, 생선 썩은 내나. 뭐? 또 냄새나? 이상하네. 그 후로 세리카는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한동안 물고기 킬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히로시, 이거 조금 있다가 읽어봐.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편지를 열어보니 방과 후 체육관 뒤로 와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고백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따따라, 여자친구가 생긴다. 왔어 세리카. 아무한테도 안 들켰지? 물론이지. 그래서 할 말은? 확실히 하고 싶어서. 혹시 눈치챘어? 네가 나한테 반해 있는 거 말이야? 그건 아니야. 홀. 장난치면 화낸다. 저번에 눈치챘어? 뭐를? 모르면 됐어. 우선 이게 아니라면 미안.
그 생선 냄새를 말하는 거야? 확실하게는 몰랐어. 하지만 뭐랄까, 어쨌든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어. 고마워.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얘기는 안 해? 생선 썩은 내가 난 건 나인 걸로 됐어. 그 덕분에 물고기 킬러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운이 없네. 히로시, 입 가볍지? 설마, 비밀은 지켜. 좋아하는 여자의 비밀이면 더욱더 말이지. 나 어릴 때부터 자주 생선 썩은 내라고 불리고 있어. 하지만 스스로는 전혀 모르겠고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 하는데 매번 누군가한테 냄새 난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생선 썩은 내?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된 거구나. 그것도 있어. 제발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비웃고 싶겠지만 나는 정말 괴로워. 모두한테 들키면 이제 학교는 못 다닐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약속했잖아. 내가 힘이 될 수 있으면 뭐라도 한다고. 응. 있잖아, 엄마. 뭐니? 내가 만약 몸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글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방법이 있었지. 나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독특한 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비슷한 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트릴메틸아민요증, 통칭 생선 냄새 증후군. 이거는 원인 모를 무언가가 냄새의 원흉인 트리메틸아민을 분해하지 못하고 몸에서 썩은 생선 같은 냄새를 유발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냄새를 조절하는 방법은 제대로 해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세리카! 뭐야 지금 이 시간에. 부모님이 화내신다니까? 냄새의 원인을 알았어. 그냥 놔둬. 해결법도 찾았어. 그런 건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어. 내 사생활에 툭툭 들어오지 마. 사람을 가릴 때가 아니야. 나는 알아. 세리카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모두를 엄청 좋아하는 거라고. 유감이야. 싫어. 특히 너 같은 남의 공간에 거리낌 없이 들어오는 남자는. 아니야. 세리카는 언제나 모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모두의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고 있다고. 나는 단지 발목 잡히는 게 싫을 뿐이야. 반대잖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본인한테 다가오지 않도록, 누구의 손에 닿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 언제나 혼자서. 그렇지? 그게 뭐?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세리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줄게. 하지만 10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세리카라면 괜찮아.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제대로 적어놓도록 해. 나는 트릴메틸아민요증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세리카는 부모님에게 냄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체질이라고 들었을 뿐더러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의 울타리 안에서 냄새를 모르는 척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아침과 점심만 조심하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 그렇게 거의 2개월 후. 안녕 아이. 숙제는 했어? 안녕. 영어는 조금 무리였어. 괜찮으면 내가 숙제 보여줄까? 정말? 나도. 그럼 둘 다 이쪽으로 의자 가지고 와.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숙제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세리카, 나는 어젯밤의 노력을 전부 없애버리겠어. 그러니까 제발 옆에 앉게 해주세요. 세리카는 훌륭하게 병을 잠재웠고 당당하게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쾌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반 친구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 인기쟁이입니다. 돌아가자. 응, 근데 학년 20등은 괜찮겠어? 20등이라기보다는 세리카보다 위를 노리고 있어. 그럼 가르쳐주는 건 관둘게. 죄송합니다. 우쭐에 있었네요. 농담이야. 있잖아. 손잡아도 괜찮아. 그럴까? 이렇게 나는 무사히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파트너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는 130등이었습니다. 아주 잘했네. 미안. 내 이름은 히로시. 관동의 구석진 시골에서 오이라 제작소라는 마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고등학생이 돼도 언제나 귀여운 딸 유이. 큰일이 들어오면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는 가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냥한 내가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한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 일동은 모두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매일 노력을 쌓아 올리고 있었지만 하카마타 부장님, 매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그걸 물으려고 일부러 온 건가? 나는 이전과 다르게 바쁜데. 죄송합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그 새로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수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할까? 너네는 단가가 높아서 말이야. 이 사람은 국내 대기업 메이커인 넘버원인 주식회사의 하카마타 부장,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휴대기기 부문의 책임자입니다만 보시는 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압적인 태도, 나도 솔직히 꺼리는 상대이기는 하지만 우리 판매량의 60% 이상은 이곳 넘버원원 주식회사와의 거래라서 끊어낼 수조차 없다 보니 귀사에는 훌륭한 배터리를 완성시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굳이 결의를 말하려고 네가 탓까지 오나? 거기다 혼신이 담긴 물건은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배터리는 소모품이잖아. 네. 하지만 이 배터리 두께 4mm 정도라는 건 표현이 애매하죠? 괜찮아. 우리는 배터리 사용처에 따라서 설계를 바꾸니까 말이야. 오히라의 명예를 걸고 4mm, 아니 3mm의 배터리를 만들겠습니다. 마음대로 해. 예산대로만 하면 상관없어. 그것보다 너 잘 알아들은 거 맞지? 물론입니다. 얇고 가볍고 단단한 이게 오히라 제작소의 좌우명 UKJ니까요. 놀이공원 따라하냐? 그것보다 그게 아니고 나한테 만주를 가져오라는 의미였어. 하카마타 부장님, 만주를 좋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저 오히라 히로시 전국에서 맛있는 만주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팥 파이신가요? 아니면 파당... 바보냐 너는? 만주라는 건 뇌물이란 거잖아. 너는 대하 드라마도 안 봤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뇌물은 좀... 저희는 여윳돈이 없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장이네. 뭐 됐어. 이거 계약서랑 납품 의뢰서니까 확인하고 지금 바로 날이 나도록 해. 네. 여기 1억 엔분 3개월 내에 납품이라니. 한 2개월 정도여도 괜찮은데?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건 좀 힘듭니다. 뭐? 내 이해심으로 3개월로 한 거라고.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불만을 내뿜는 건가? 죄송합니다. 3개월 내로 힘내보겠습니다. 그럼 빨리 도장 찍고 가도록 해. 일도 느려 터졌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만들어. 네. 정말 사람을 험하게 다룬다니까. 빨리 회사 사람들하고도 상담해야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자, 그럼 빨리 메일 보내야지. 어라? 노트북 전원이 왜 안 켜지지? 왜? 그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아니, 핸드폰도 두고 왔어. 어떡하지? 저기 괜찮으세요? 곤란해하시는 목소리던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갑자기 켜지지 않는 거면 정전기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잠깐 빌려주세요. 이걸 떼어내고. 잠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켜보면. 자, 켜졌네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재인가요? 이건 기본이에요. 고쳐져서 다행이네요. 당신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커피를 한 잔 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시다면 꼭 이 오이라 히로시에게 연락을 주세요. 오이라 제작소의 사장님이셨군요. 언젠가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상담을 드려도 될까요? 설마 당신도 만주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이라 힘듭니다만. 만주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단 걸 좋아하긴 해요. 뇌물 같은 거란 말인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미국에도 우리 회사에도 그런 문화는 없어요. 다음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거라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주세요. 아니면 지금 가실래요? 그건 좀... 지금 미국에 돌아갈 예정이라서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진 노트북으로 서둘러 메일을 보낸 나는 그대로 회사에 돌아가 그날부터 3개월간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내에서 말다툼, 화해를 하고 직원 일동은 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납품 전날 오이라 제작소 혼신의 배터리 EX164를 완성했습니다. 나왔어. 아빠, 드디어 들어왔네? 거의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얼굴도 까먹겠어.
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는 유이랑 엄마를 1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게다가 이렇게 멋진 얼굴을 까먹다니. 본인 스스로 멋지다고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진짜 촌스러우니까. 너무해. 그것보다 빨리 가족여행 가자. 나 USJ 가고 싶어. 지금 일 조금 있으면 안정되니까 기다려줘.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약속이야. 만약 안 지키면 이 핸드폰이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 거니까 각오해. 무슨 말이야? 제대로 전원 킬 수 있어? 여행 가면 알려줄게. 좀만 더 힘내, 아빠. 딸과 원만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다음날 빠르게 EX164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이걸로 회사는 안정되고 유이와의 관계도 괜찮을 거야. 어라, 왜 창고가 가득 찼지? 하카바타 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새로운 배터리입니다. 어디에 납품하면 될까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돌아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해외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니네 배터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단가는 높지 만주는 안 가져오지. 계약 위반이에요. 반품한다고 하셔도 1억에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봐, 계약서를 잘 보라고. 납품 전에 갑인 우리는 너네 의뢰 제품을 체크하고 결함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우리 제품에 결함 따위는 없습니다. 제대로 얇고 단단한 엄청난 배터리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방 기업의 바보는 얇게 만드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납품서를 잘 보라고. 두께는 4mm 정도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니네 배터리는 3mm밖에 안 되잖아. 이런 조잡한 물건을 우리한테 납품하면 안 되지. 아니, 3mm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양산하기 전에도 확인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마음대로 3mm로 만든 네가 잘못이지. 그건 그저 투집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얇게 만들었으니 귀사의 이득. 시끄러! 너네 지방기업이 일본 대기업한테 대항하지 말라고. 전화의 넘버 원원님이 4mm라고 했으면 4mm인 거야. 그런... 먼저 계약 위반한 니네가 나쁘지. 뭐 고소해도 괜찮아? 일본 대기업과 하찮은 중소기업 어디가 이길지는 초등학교 1학년 테스트보다도 간단할 거니까. 너무해. 시끄러워. 어서 돌아가 패배자. 어떡하지? 이거 만들 때 상당한 빚을 졌는데 말이지. 아빠, 빨리 USJ 가고 싶어. 아직도 못 돌아오는 거야? 미안 유이, 가족여행이라기보다는 야반도주가 될지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면 정말로 이 핸드폰처럼 만들어줄 거야? 아빠 싫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우선 회사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갈게. 그때 다시 설명해줄게. 어쩌지. 나왔어.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고 있어. 제대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리고 손님이 와 계셔요. 뭔가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멋진 구세주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오이라 씨께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일본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조금 곤란한 일이 있어서 꼭 오이라 씨에게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협력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일에 처해서요. 당신에게 무언가를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구입? 뭐를요? 네? 뭔가 구입해달라는 상담이 아닌가요? 반대예요. 오히려 오이라 씨가 만들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팔았으면 합니다만. 네. 저게 이제 와서 묻는 거지만 누구세요?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저 파파야 회사의 스티브 이시카와라고 합니다. 파파야? 혹시 세계 제일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기기를 다루는 그 파파야인 건가요? 저도 제 딸도 파파야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파파야가 맞아요. 노트북도 파파야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정말 좋은 노트북이에요. 방전 처리해줬으니까 알고 있어요. 노트북도 사용해주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시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무엇을 하면... 얇고 단단한 배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이면 3mm 정도 되는 얇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인가요? 이거 오이라 씨네가 만든 건가요? 엄청나네요. 그럼 배터리 용량은요?
일단 5000mAh입니다만 5000입니까? 그런 용량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세계 제일이에요. 그렇겠지만 넘버원원은 인정해주지 않아서. 넘버원이 아닌 멍멍 짓는 회사니까요. 회사 이름만 보면 의미 불명이에요. 이 엄청난 물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오이라 씨,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계약에 대한 단가적인 부분은 이거와 같은 거라면 한 개당 500엔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몇 개 있으신가요? 지금 딱 100만 개 재고가 있는데요. 전부 사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대량으로 만들어주세요. 에? 전부라니 5억엔? 정말이신가요, 이시카와 씨? 물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 회사와 전속으로 계약을 맺어주신다면 단가를 다시 조정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약서에 덧붙여 놓을게요. 왜 그렇게까지 상냥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당신은 정말로 구세주이신 건가요? 저는 오이라 씨와 같은 중소기업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야채도 과일도 될 수 있는 파파야는 다른 식재료와 어우러져야 비로소 활기를 띠는 식재료가 되니까요. 당신들은 어쩜 이렇게 훌륭한 회사인 건가요? 부디 계약을 하게 해주세요. 저희야말로 함께 세계를 휩쓸어 보시죠. 그렇게 세계 제1의 기업 파파야 회사와 계약, 넘버원원과 계약했을 때보다도 업적이 더욱 올라간 결과에 다다랐습니다. 오이라 제작소의 입장에서는 한방 역전, 넘버원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결과는 좋았습니다. 정말 하카마타 부장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넘버원원 말인데요. 해외 제품 배터리가 발화 현상이 일어나서 빈축을 사게 되었습니다. 리콜 문제가 발생되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 바로 여기로 오네요. 어이! 오이라! 니네 배터리 빨리 내놔! 빨리 하라고! 어라, 하카마타 부장님, 뉴스 봤어요. 아니, 오늘은 하라다 이사님도 함께 오셨군요. 여러 가지로 위기네요. 너도 알고 있으면 빨리 내놔. 그때 그 물건 재고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당장 가지고 갈 거니까 빨리 해. 우리는 귀사와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오이라 씨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4mm 이하의 배터리를 요구했는데 6mm 같은 두꺼운 배터리를 넘겼잖아. 잠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하카마타 부장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까? 잠깐! 이사님, 잠시만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됐어! 오이라, 그 6mm 배터리라도 상관없으니 내놓게. 하지만 반액인 5천만 엔으로 살 거야. 빨리! 저희는 귀사의 3mm 배터리를 넘겼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건가, 하카마타? 설명하게! 어이, 오이라! 거짓말 치지 마! 네가 6mm밖에 안 된다고 울먹였잖아! 이걸 보시면 알겠죠? 거짓말인 거. 그건 말이지! 게다가 해외 제품 배터리를 귀사가 언제 납품했는지를 조사해보면 하카마타 부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대로 설명해! 저희가 납품한 시점에 이미 해외 제품 배터리로 창고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다고? 보통 우리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걸 알고 나서 대체품을 찾아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납품하기도 전에 해외 제품 배터리가 납품되어 있더라.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하카마타 부장님? 아니, 당신은 처음부터 해외 제품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외 제품 배터리를 먼저 사둔 겁니다. 하카마타, 이 새끼! 아닙니다, 이사님! 해외 제품 배터리 쪽에 성능이 좋다고 들어서. 하긴 발화 기능은 참신하더라고요. 우리는 따라하지도 못할 겁니다. 시끄러워. 나는 제대로 너네 회사와 비교해서 말이야. 3mm 초박형 배터리를 거절했죠. 3mm 배터리를 거절하는 바보가 대체 어디 있나? 넌 대체 뭘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지요. 하카마타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주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만주라고? 너 설마... 죄송합니다. 하카마타, 회사에 돌아가면 기억해둬. 오이라, 우선 3mm 배터리를 넘기도록 해. 제대로 1억 안에 살 테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만 이미 품절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우리랑 계약했는데 다른 곳에 팔았다는 거야? 너 그거 위반행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계약을 파기한 건 하카마타 부장님입니다. 위반도 뭣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소해도 상관없지만요. 지방 기업이 대단한 척은 새롭게 계약한 곳을 말해. 지금 바로 항의를 하지. 그 배터리는 우리 거야. 마음대로 하시죠. 하지만 파파야 회사니까 상당히 힘들 겁니다. 뭐라고 해도 세대 제1의 대기업이니까요. 잠깐 거짓말이지? 잠깐 너 뭐라는 거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바쁜데 이제 됐습니까? 제가 기다려주게.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같이 미국에라도 가시겠습니까? 특산품은 그렇지. 만주를 대량으로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해외 제품으로 트러블을 일으킨 넘버원원 주식회사.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을 결정한 제약의 근원인 하카마타 부장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좌천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일반 사원으로 파견되었다던가. 우리 오이라 제작소는 파파야 회사와의 체결로 인해 판매는 상승세, 나날이 보다 더 나은 배터리를 추구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파야 회사와의 상담 겸 가족 서비스로 미국으로 출발, USJ가 아니라 본고장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걸로 유이한테도 아빠 싫어를 당하지 않고 끝낼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린.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고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냥한 동료들이 있어서 나날이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 월급날입니다. 자, 월급. 감사합니다. 처음 받는 아르바이트 월급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의 내용물을 보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라? 4,000원? 이상하네. 한 달 동안 20시간 일했는데 시급이 800엔이니까 16,000엔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시급이 200엔도 되지 않는 거잖아. 왜 그래, 린? 첫 월급으로 기뻐하는 중? 어느 쪽이냐 하면 슬퍼하는 춤이에요. 혹시 아르바이트 월급을 보고 실망한 거야? 계산한 것과 달리 적어서요. 예, 나도 처음에 본 순간 슬펐었어. 하지만 세금이 빠지면 꽤 적어진다고 하더라. 점장님이 말해주셨어. 세금 잊고 있었다. 영세서를 봐봐. 그렇지. 음료 집객 저하세? 뭐야 이게? 엄청 비싸네? 너무하지. 그게 아르바이트비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거 무슨 세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 마리는 알고 있어? 모르겠어. 한자가 나열돼 있는 건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 음란한 여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단어가 이런 중요한 서류에 쓰여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시급 800엔이면 800엔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의문의 음료 집객 저하세가 빠져서 손에 들어오는 거는 정말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돈을 번다는 게 힘드네요. 저 녀석들 바보구만. 음료 집객 저하세라는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믿고 있고 말이야. 니네들 덕분에 벌어들인 세금은 전부 내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로나씨,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누구보다 예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온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요. 칭찬해 주셔서 기뻐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매일 와주시네요. 가게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 아르바이트생들이 전부 할 거니까. 신입도 들어왔고 맡겨두면 돼.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바쁜 거군요. 아니,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르바이트 3명으로 매일 이렇게 일할 순 없지. 적어도 점장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무리겠지. 또 뒤에서 담배 피우면서 잡지를 읽고 있을 거니까. 우리들은 바쁜데. 보시는 대로 점장님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정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생도 이 이상 고용하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의 노동시간은 아르바이트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비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5,000엔? 주 5일로 일하고 있는데 저번보다 1,000엔밖에 오르지 않았다고요? 점장님, 뭔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내가 틀릴 리가 없잖아. 돈 관리는 내 특기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건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요, 점장님. 우리들도 적어요. 니네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모르냐? 음료 집객 저하세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내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런 거라면 일하면 일할수록 망한 거 아닌가요? 일본은 그런 거라고.
그럼 시간을 적게 넣어주세요. 노동과 대가가 맞지 않아요. 무리야. 사람이 없는 걸. 잠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건 점장님이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사실은 고용하고 싶은 걸. 하지만 좋은 애가 오질 않는 걸. 정말로 찾고 계신 건가요? 이쪽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라고요. 그럼 고양이라도 주워오든지 계산대는 고양이한테 맡겨줘. 이렇게 우리들은 일을 해도 돈이 늘지 않았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져갔습니다. 있잖아, 린. 점장님이 방금 이상한 전화를 하고 있었어. 네? 지금 갈게, 루나씨. 동반? 물론이지. 라면서 기분 나쁜 목소리를 내더라고. 왜? 동반이라니 좀 수상한데? 그거 유흥주점이지? 그러고 보니 자주 깔끔하게 갇혀있고 향수 뿌리더라? 꽃다발이라던가 선물을 들고 있을 때도 있었지. 설마 가져다 바치고 있나? 하지만 점장님이 그렇게 돈이 많나? 네? 그거야 점장님이니까 많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일을 안 하잖아. 그리고 수입이 오를수록 세금이 떼인다면 점장님이라면 우리들보다 조금 많은 정도 아니야? 그렇네. 어라? 이상하네. 설마 우리들의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니. 설마 가능해. 점장님이라면 그럴 거야. 점장님, 말 돌리지 말고 여쭤보겠는데요. 설마 유흥주점 다니시는 거예요? 유흥주점? 내가 갈 리가 없잖아. 아니, 뭐 가는 건 상관없지만요. 우리들은 부인도 애인도 뭣도 아니니까요. 그저 점장님이 만약 유흥주점을 다니시는 거라면 어떻게 그만한 돈이 있는 건지 이상하다고 생각돼서요. 나만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우리 아르바이트비라면 그렇게 돈을 마구 낭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뭐라고? 나도 너네들 월급을 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흥주점에 다닐 정도의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정말이신가요? 정말이야. 돈 같은 건 없어. 만약 의심하는 거라면 증거를 내놔. 있는 거야? 없는데요? 없는데 말한 거야? 웃기지 마, 이 못생긴 군단들아. 아르바이트비 감봉한다. 죄송합니다. 밀어붙여 보았지만 증거는 없었고 적반하장으로 점장은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큰일이다. 점장님 잡지 떨어뜨렸네. 화내실걸? 뭐야 이거? 왜 그래? 마리가 주운 것은 일전에 루나라는 아가씨의 메시지 카드였습니다. 점장의 잡지에 책갈피 대신 끼워져 있던 것인데 우연히 튀어나온 겁니다. 항상 고마워라고 쓰여 있어. 점장님 역시 다니고 있었네. 매일 다닐 정도로 돈이 있네. 왜 점장님만 그렇게 돈이 있는 걸까? 이걸 증거로 해서 한 번 더 말하자.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증거가 약해. 다시 반대로 화내면서 끝날 거야. 뭐 이렇게 단념하는 건 싫어.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나 씨는 연락을 해도 전혀 받아주지 않던데? 아쉽게도 루나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요. 네? 관뒀다고요? 네, 아쉽게도. 젠자, 왜지?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 일 없으니까 돌아가겠어. 잠깐 기다려주세요. 사실 이번에 파릇파릇하고 미인이 신입들이 들어왔습니다. 파릇파릇한 미인? 순진함도 있어서 최고랍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시면 소개해드릴까 생각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언제나 이용해주시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명료도 오늘은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건가? 네, 물론입니다. 그럼 부탁해. 처음 뵙겠습니다. 린린입니다. 마리마리입니다. 수미수미입니다. 판다 같은 이름이네. 그래도 귀여워. 정말 팔팔하네. 오늘은 마시자. 돈 페리뇽이다. 와, 괜찮으세요? 기뻐요. 제니모토씨 대인배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저희들입니다. 어때요? 꽤 괜찮지 않나요? 들키지 않을까 불안하기는 했지만 점장님의 모습을 보니 걱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술 기운도 올라오니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제니모토 씨는 엄청 인심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서점이 돈벌이가 되나요? 뭐 그렇지. 그래도 내 수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단하네요. 민환 점장님이셨어요? 저 책 좋아하는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어떡하지? 기업 비밀인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부탁해. 그럼 비밀이다. 귀 좀 대봐.
만세! 벌기 위한 방법은 하나. 적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아서 일하게 하고 월급에서 까면 돼. 보너스를. 이 개자식이! 죄송합니다. 마리마리는 개취하네라고 말한 거예요. 조금 입이 험한 애라서. 그렇다니까요. 입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입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기업 비밀이에요. 자, 이어서 말해주세요. 덧붙여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뽑는 기준은 우선 어릴 것, 세금 지식이 아직 없으니까. 그 다음은 머리가 나쁠 것, 쉽게 속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음침할 것, 어른스럽지만 기가 약하면 나를 거역하지 못할 테니까. 아, 그런 기준이었군요. 그러면 그 보너스는 어떻게 빼돌려요? 음료 집객 좋았어요.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꽤 괜찮지? 음침한 못생긴 것들이 있으면 고객의 발걸음이 줄어들잖아. 못생김 세금, 못생김 세금. 제대로 이치에 맞잖아. 아, 그런 의미가.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가르쳐준 담례로 이 다음에 나랑 어디 안 갈래? 아, 어떻게 할까? 가자. 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먼저 그 장소에 같이 가주신다면 그 이유는 생각해 볼게요. 영화관이려나? 이자카야려나? 카페려나? 아니면 호텔? 경찰서. 뭐? 멋진 횡령죄니까. 못생긴 군단에게서 돈을 빼간다고 범죄는 아니니까. 못생긴 군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 새끼 웃기는 것도 정도껏 해. 이렇게 안 하면 모를걸? 못생긴 군단? 왜 너희들이 여기에? 니놈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야. 뭐야? 평소랑 다르잖아. 그게 너희들 예쁘구나랄까? 그렇지? 내가 매일 서점에서 좋은 거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용서해줘. 지명료도 낼 테니까. 이 가게 만지는 거 금지예요. 뭐야? 내가 귀여워해주겠다고 하잖아. 도와주세요. 변태야. 잠깐. 조금 맞았을 뿐이잖아. 너 어떻게 좀 해봐. 손님, 저희 가게는 손님이 넘은 선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양하고 있습니다. 루나에게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콘도도 한편이었냐? 그럼 이제 횡령죄와 음란죄의 증거도 모였으니 경찰서로 가시죠. 그것만큼은 아기는 없었어. 그저 술 마시러 갈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발 빼면 소용없어요. 급여 명세서도 전부 찍어 모아뒀으니까요. 점장님이 멋대로 빼돌린 음료 집객 저하세는 확실하게 쓰여 있으니까요. 이건 경찰서에 내겠습니다. 왜 버리지 않은 거야? 부탁이야. 내지 말아줘. 싫어요. 자, 가시죠. 점장님이 좋아하시는 동반이라고요. 그런. 점장은 무사히 유죄가 되었고 서점에는 새로운 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은 그 건으로 인해 미에 대한 의식이 올라가게 되어서 안경을 벗고 화장도 전보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건지 손님들이 늘어나서 새로운 점장님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인 점원이 있다는 서점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 그 덕분에 매상은 엄청 올라서 전국 톱이라고. 거기서 이번 월급은 미인 집객 업수당을 붙였어. 오, 점장님 최고! 감사합니다, 점장님. 정말 늘었어. 우와, 엄청난 금액이야. 드디어 보상받았어. 나도. 아니, 나는 없어. 왜 나만 수당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저는 해당되지 않나 봅니다. 이런 수당, 이런 시세, 문제가 있다고요? 이 점장도 조금 위험해 보이네. 제 이름은 히로시.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는 셀러리맨입니다. 매일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지각은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출발해 그날 스케줄을 확인하며 전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제 루틴입니다. 오늘은 10시부터 빡센 데서 빡센 사람이 오는구먼. 말 조심해야겠네. 그리고 1시부터는 다행이다. 오래 새치기? 아유, 못하는 줄 알았네. 늦으면 안 되지. 오늘은 멋쟁이 수염 라이브니까. 멋쟁이 수염은 미남 4명으로 구성된 인기가요 그룹입니다. 근사한 턱수염이 특징으로 댄디한 분위기가 끝내준다고 아줌마층에게 엄청 인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연하다는 듯이 새치게 해놓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뭐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저기 잠깐만요. 뭐야? 저 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오셔서. 줄 서 있었다고?
너무 수수해서 시야에 안 들어왔어. 와, 서 있었어요. 그랬나? 안 보였는데. 안 서 있던 거 아니야? 괜히 시비 걸지 말지. 와, 이 할줌마들은 뭐야?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여. 그래도 일단 진정하자. 오늘은 그 사람 상대해야 돼. 여기서 화낼 정도론 그 사람 상대 못해.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전 할줌마들의 만행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할줌마들의 민폐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철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어째선지 곧장 노약저속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비어있네. 일로 오길 잘했지? 그럼. 근데 자리가... 에이, 이러면 다 같이 못 앉잖아. 어쩌지? 오늘따라 너무 힘드네. 아, 나도 그래. 할머니, 보지만 말고 비켜요. 아까부터 들으라고 하는 소린데 우리가 앉을 거예요. 어? 내가? 여긴 나 같은 노인네가 앉는 자리인데. 늙으면 앉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몸만 더 약해질 텐데. 그럼 늙은이는 여기저기 약하니까 운동해야지. 얼른 비켜요 좀. 그렇게 할줌마들은 억지로 할머니 자리를 뺏고 당당한 모습으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하야시 만날 생각하니까 어제는 흥분해서 잠도 못 잤어. 어머, 나도 한숨도 못 잤어. 뭐 나는 호소미 때문이지만. 뭐?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사토가 제일 끝내주는데. 근육 장난 아니잖아. 매일 헬스하면서 단백질도 먹고 그런데. 그렇게 유지하는 거였구나. 정말 멋져라. 그럼 호소미도 무슨 운동하는 건가? 어깨가 떡 부러졌잖아. 실은 말이야, 우리 호소미 틈틈이 몰래 역삼각형 되려고 수영하면서 몸 키운대. 그래서 몸들이 좋았구나. 우리 사토 근육하고는 다른데 그거대로 좋아. 그치? 근육 있는 것도 좋지. 그래도 난 역시 눈빛에 끌려서 하야시의 선하고 동그란 눈동자 너무 멋지지 않아? 그럼 보고만 있어도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아. 그치? 이미 그 눈동자의 노예야. 아 근데 타케모토도 빼놓을 수 없지. 그 샤프한 엉덩이 끝내주지. 멋쟁이 수염 중 누구든지 좋으니까 껴안겨봤으면 좋겠네. 기회는 있을 거야. 이 티켓만 있으면. 어머 그건 라이브 마지막 날 대기실에 들어가서 사인도 사진도 받을 수 있는 환상의 스페셜 티켓? 게다가 참가자 중 한 명은 멤버가 아기처럼 안아준다는 특전이 달렸지. 이야 하야시가 안아주면 어떡하지? 200만 엔이나 써서 산 보람이 있네. 수염으로 비벼줬으면 좋겠어. 아, 상상만 해도 떨리네. 아, 시끄러. 목소리 엄청 크네. 확성기급이야. 아침부터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 들으려니까 열받네. 그 후로도 할줌마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고 주변에선 불편해했습니다. 참고로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무래도 이 할줌마들은 멋쟁이 수염의 광팬으로 이번에 열흘에 걸쳐 열리는 라이브를 전부 간다고 합니다. 그렇단 건 내일도 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도 할줌마들은 나타났고 줄 설 때는 새치기, 안에선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민폐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비켜 우리가 앉을 거야. 거기 뚱뚱한 여자 자리 너무 차지하잖아. 네? 저 그 임산부인데요? 헷갈리게 쓰리. 오히려 임신했으면 서 있어야지. 그럼 체력이 제일 중요한데 애 건강하게 낳으려면 서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전철이 흔들리면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넘어지게 잘해야지. 다리를 활짝 벌리고 힘을 단단히 줘야지. 그 정도도 못하면서 아기 낳을 수나 있겠어? 죄송합니다. 비킬 테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철이 흔들렸고 넘어질 뻔한 찰나에 제가 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당신 같은 근사한 여성분과 귀여운 아기를 지키는 건 남자들이 할 일이죠. 근데 잠깐만 좀. 아니, 아줌마들 말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앉게 해주세요. 뭐? 싫은데? 우리들이 더 피곤하니까.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요. 놀고 있는 걸로만 보이는데. 아침부터 남편이나 애들 뒷바라지하고 아주 녹초야 녹초. 그래서요? 지금 놀러 가는 거잖아요. 힘이 남아 돌잖아요.
임산부한테 자리 양보해야죠. 아니, 돌려줘. 임산부면 뭐 어쩌라고? 그렇게 남자들이 다 화초처럼 대하니까 어디 저 여자 얼굴 좀 봐봐.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니까 아주 쌩쌩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뱃속에는 소중한 아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피곤한지 아닌지보다도 그런 짓 하면 위험하다는 걸 모르겠어요? 넘어질 뻔한 건 주변에서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라 그래. 그럼 우리 때는 안 그러고 다녔어. 덕분에 애도 튼튼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퍼졌다니까. 퍼진 건 당신들이잖아. 왜 그러세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걸요. 서 있을 테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더 말 안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할줌마들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아주 신나 있었습니다. 그때 걸려있던 광고에서 철도회사의 안내문을 봤습니다. 이걸로 한 방 먹일 수 있겠어. 보인다 보인다. 저놈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주변에 도와달라고 해야지. 속닥속닥 속닥속닥. 이 할줌마들 두고 보라고. 그리고 사흘 뒤. 또 당신들이야? 새치기 할 거면 적어도 좀 더 스마트하게 하세요. 우린 그쪽 피지컬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 이대로면 그냥 한 방에 10m 정도는 날아갈걸? 상관 마세요. 제발 줄 좀 서세요. 줄을 서긴 왜 서? 우리는 엄청 피곤하다고. 앞에 서서 조금이라도 빨리 앉아야지. 그럼 이것도 많이 참은 건데 원래 같으면 뒹굴거리면서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타고 싶다고. 아니, 전철을 호텔로 착각하고 계시나요? 그만큼 우리는 피곤하단 거야. 특히 오늘은 라이브 마지막 날이니까 체력을 아껴놔야 돼. 그러세요? 전철 들어온다. 그럼 먼저 실례. 그러면서 할줌마들은 쏜살같이 전철을 탔습니다. 저기 자리 있다. 아싸! 이렇게 자리 많은 거 처음이네. 여기 앉자고. 널찍널찍하게 앉아도 되겠네. 아싸! 어라? 왜 아무도 안 타지? 잘 보니까 안에도 아무도 없고. 뭐지? 문이 닫힙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세요. 닫혀버렸어. 뭐야? 왜 당신들 안 타는 거야? 그야 그 전철 우리가 탈 전철이 아니니까요. 뭐? 무슨 소리야? 다들 서 있었잖아. 그냥 서 있는 척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어라? 모르셨어요? 오늘 임시열차로 바뀌었거든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차는 홋카이도행, 침대 특급 직행열차입니다. 홋카이도행, 홋카이도행. 도착할 때까지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홋카이도? 말도 안 돼. 홋카이도? 잠깐만, 멈추라고 해봐. 소용없어요. 이미 다쳤는걸요. 이대로 홋카이도로 직행이에요. 웃기지 마. 왜 이런 일이? 잘 모르겠네요. 아무도 타라고 안 그랬는데 누워서 자고 싶다고 했으니까 마침 잘 됐네요. 속였구나. 주변 사람들이랑 다 짜고 말이야. 뭐라고요? 문이 두꺼워서 소리가 안 들리네. 뒹굴뒹굴하면서 편하게 타고 가세요. 안 들리긴 뭐가. 열어줘. 부탁이야. 홋카이도 갈 데가 아니라고. 이 티켓 200만 원이나 한다고. 어떡할 거야? 안 늦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오는 열차는 3일 뒤에요. 그럼 아예 못 가잖아. 그렇게 우리들은 최고의 미소로 배웅했습니다. 한편 할줌마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거려서 누가 보면 아름다운 이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후, 자, 이번엔 이벤트 중에서도 스페셜 이벤트야. 스페셜 티켓 구매자 중 딱 한 분만 멋쟁이 수염 멤버가 아기처럼 안아드립니다. 어떡하지? 추첨 시작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스페셜 티켓 샀는데. 아무도 당첨되지 마. 아무도.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와카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뭐야? 어라? 안 계시나요? 그럼 실격입니다. 당첨됐는데 젠장. 그럼 다시 뽑을게요. 당첨되신 분은 대체 어떤 년이? 아니 저건 아니? 그때 그 할머니? 왜 저기 있어? 어머 기뻐라. 예전부터 계속 팬이었어요. 그럼 예정대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하야시는 절대 안 돼. 호소미도 절대 안 돼. 사토도 안 돼. 그 후 200만 원에 산 티켓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됐고 멤버들이 할머니를 앉는 모습을 보고 할줌마들은 모두 망연자실 그대로 홋카이도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들 학비를 써서 스페셜 티켓을 산 게 걸려서
남편들은 극대노. 셋이 사이좋게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린, 제겐 레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주 같이 논 친구로 우연히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덕분에 함께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2달 있다가 퇴사해요. 참고로 신랑은 토노사마사의 차기 사장이에요. 토노사마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예요. 그 회사 차기 사장이 신랑이라니 다들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 최근엔 욕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안한데 뭐 좀 부탁해도 될까? 괜찮아요. 어라, 근데 이거 담당 레나인데? 그러게 말이야. 아이자와 씨 바쁜데 미안해. 근데 사사키 씨 좀 봐봐. 레나를 보니 업무 시간인데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까 주의 줬는데. 제가 일을 왜 해요? 일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전 이제 부자니까. 라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말해볼게요. 레나, 그러면 안 되지. 안 된다니 뭐가? 다들 말 많다고 자꾸 딴짓하니까. 딴짓한다기보다 원래 사회가 그런 거잖아. 없는 사람들이 일하고 우리 촬영이는 편히 쉬고. 어느 나라가? 일 좀 해. 레나는 결혼하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주변을 대하는 태도도 무척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할까 고민했지만 역시 친구니까 말하려고요. 실은 결혼하려고 해. 어? 결혼한다고? 뭐 하는 사람이랑? 공장 경영하는 사람이랑. 뭐야, 공장? 그래도 일단 사장이란 거네. 축하해. 고마워. 근데 공장이잖아? 별거 없겠네. 그럼 가방끈도 짧으려나? 고졸이라고 했어. 고졸, 예상대로네. 내 남편은 W대 나왔어. 엄청 공부 잘했네. 와, 대단해. 공장에서 일하는 하층민하곤 아주 레벨이 다르지. 그래서 무슨 공장인데? 전에 설명해줬는데 어려워서 잘 이해 못했어. 근데 무슨 금속 부품? 차 만드는 데 쓰는 거랬나?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 역시 별거 없는 것 같네. 이름이 뭔데? 힘의 기미 금속 가공이래. 그게 뭐야? 들은 적도 없어. 그래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분명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근처 가본 적 있을 텐데. 그랬나?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시야에도 안 들어오는 작은 공장이네. 크지는 않으려나? 그렇겠지. 그런 변변찮은 동네 공장 많지. 경영 꽤나 힘들 거야. 어떠려나? 그런 쪽은 잘 모르지만. 당연히 힘들겠지. 조그마한 데는 금방 망하니까. 아참,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거기 부품 써달라고 해도 되는데. 진짜? 고마워해. 망해서 노숙자 되면 불쌍하니까. 고마워. 남친도 기뻐할 거야. 근데 남편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가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부탁해 볼게. 응, 알겠어. 전 남친 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남친은 자기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좋은 찬스겠죠? 역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여기가 그 힘의 기미 공장이야? 예상했던 것보다 더 허접한데? 응? 평범하지 않아? 아니, 하나도. 이런 조그만 공장은 밑바닥이야. 토노사마사 공장은 이거 100배 정도는 크다고. 100배나? 굉장하네.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런 누추한 공장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안에도 봐봐. 남친 마사토도 소개할 테니까 부품 설명도 들어보자. 말 안 했으니까 분명 놀랄 거야. 싫어. 역시 됐어. 아니, 왜? 너무 더럽잖아 여기. 게다가 기름 냄새 나고. 있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네. 먼저 갈래? 뭐? 벌써 가려고? 공장이니까 냄새는 어쩔 수 없고 더러운 건 오래됐으니까. 오래됐다고 할까? 그냥 폐허잖아. 만드는 거 금속이 아니라 시궁지 아니야? 뭐가 힘의 김이야. 시궁지, SG사로 개명이나 해. 싫어, 싫어. 그렇게 개명하면 아무도 안 올 거야. 부탁이니까 외관은 잊어버리고 부품을 봐줘. 싫어. 외관이 이런 데는 볼 것도 없다니까. 부품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다이소에서 팔만한 허접한 나사 같은 거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부품은 아닐 거야. 세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부품을 만들자. 항상 그러는걸. 세계를 발전? 어이가 없네.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 발전은 무슨. 환경오염이나 더 시키겠구만. 저기 말이야. 대체 뭐가 문제인데?
열심히 하고 있던 증거잖아. 너한텐 그렇게 무시할 자격이 있어? 무시하는 게 당연하지. 하층민이 망상이나 하고 불쌍한걸? 불쌍하다고? 남의 꿈을 무시하지 마. 하층민이든 뭐든 꿈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꿈 말고 현실 좀 봐. 고졸 노가다꾼이랑 결혼하면 평생 하층민이야. 행복이랑 이별이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아, 기껏 같이 와준 착한 친구한테 그렇게 나오시겠다? 잘 알겠어. SG사는 우리랑 거래할 생각 없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똑바로 하란 얘기야. 평가? 외관 꽝, 위생 꽝, 장래성 꽝, 보는 눈 꽝, 핑크머리 꽝, 꾸미는 것 꽝, 돈도 꽝. 아주 마이너스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중간부터 그냥 내욕 아니야? 공장이랑은 상관없잖아. 공장 평가는 끝. SG사와 토노사마사는 평생 거래 노노. 남편한테 그렇게 전해줄게. 안 돼. 다시 생각해줘. 레나의 기분을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릴 줄은. 그래도 남친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말은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고 사과했습니다. 그 무렵 오늘 아주 꽝이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어? 친구가 남친이 경영하는 SG사 봐달라고 해서 오늘 보고 왔어.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네. 괜찮으면 우리랑 거래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더러운 곳이랑은 안 되지. 거래하자는 얘기는 내가 잘 거절하고 왔어. 아, 그랬어? 마음대로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냈네. 진짜 더러운 공장이었어. 공장은 원래 그렇지. 아니, 그렇게 더러운 공장은 본 적 없어. 그렇게 더러워? 그래도 불쌍하니까 얼굴 보고 인사 정도는 해주자. 불쌍하긴 뭐가. 자업자득이라니까. 우린 어른이잖아. 그래도 이 기회에 계급 차이를 실감하게 하는 건 괜찮겠네. 레나한테서 남편이랑 만나게 해준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무척 놀랐습니다. 오라, 어떻게 된 거지? 조금 망설였지만 남친과 상의하고 수락했습니다. 장소는 토노사 마사예요. 만나기로 한 날. 그쪽에 린 남자친구? 시공지보다 훨씬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깨끗하네.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안에서 기다리니까 가자. 아, 저기 있다. 여보, 데리고 왔어. 내가 말했던 하층민 친구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당신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당신, 뭐가 SG사야? 이분은 히메기미 금속가공 사장님이야. 이런 분을 그냥 막 부르면 어떡해? 어라? 말 안 했었나? 더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꿔서 말한 건데. 시궁지 공장, SG 공장으로. 바보야, 뭔 소리라는 거야? 히메기미 금속가공은 우리가 계속 구해 중인 회사라고. 그런데 구해? 말도 안 돼. 농담도 하고 별일이네. 바빠서 머리 이상해졌어? 이상한 건 당신 머리야. 남극 얼음에 머리나 박아. 머리 벗겨지잖아. 집사람이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회사 볼품없는 동네 공장에 깨끗하지도 않으니까요. 거봐. 자기도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잖아. 당신은 조용히 해.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마. 뭐라고? 말투가 그게 뭐야? 짜증나네. 왜 이런 조그만 공장에 굽신거려야 되는데? 조금해? 웃기지 마. 히메기미 금속가공은 나사 부품도 취급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회사라고. 나사? 왜 네가 제일 놀라는데? 그야 몰랐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린한테는 말 안 했으니까요. 전에 부품에 대해 설명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길래 중간에 그냥 관뒀거든요. 그런 쪽 잘 몰라서. 아니 잠깐만. 그렇단 건 내가 다 망쳐버린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대놓고 막말까지 하고. 그런 줄 몰랐어. 몰랐으면 끝이야? 이 녀석이 말한 건 잊어주세요.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린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 짓밟아 놓고 잊어달라니 무리예요. 그걸 어떻게 좀... 당신도 똑바로 사과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쪽에도 괜찮은 얘기잖아요. 토노사마사랑 거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거절합니다. 저희 돈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뭐? 말도 안 돼. 히메기미 금속 가공은 우리가 300억을 제안해도 오케이 안 하는 회사라고. 그런데 돈 얘기를 하다니 당신은... 바보 아니야? 돈이 필요 없는 거야? 평범하게 살 정도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일단 말해두겠는데 나사랑의 계약금 그쪽보다 살짝 적을 뿐이니까요.
그 얘기 엄청 받았다는 거네? 뒷이야기. 마사오는 토노사마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한 이유는 레나가 아니라 나사 쪽 일이 너무 바빠서지만요. 다만 토노사마사와의 거래가 파토난 것도 사실. 그로 인해 내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습니다. 차기 사장 얘기는 허무하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줘. 이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신혼이잖아. 화병나 죽을 것 같다고. 집에서 나가. 그거 나 때문에 파토난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또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릴 거 아니야. 이혼해줘. 뭐? 다시 일해야 되잖아. 일하기 싫어. 아무래도 레나의 미래도 날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다시 회사에서 일하는데 뻘쭘하겠네. 저도 같이 있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모양이라 미안. 나도 같이 가.